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머님이, 학생 어머님이, 딸내미 진로 때문에 이제 고민하신다면서, 사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본인의 결정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사주 분석을 이제 신청하신 경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취미로, 나름대로 뭐 소질이 있다고 해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뭐 이렇게 잘 그리다 보니까 또 남들이 이렇게 너무 그림 너무 잘 그린다 하면서 또 어디 이렇게 대회를 나가면은 항상 금상도 받고 뭐 우승 이런 게 했던 그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이제 잘 그리다 보니까 또 칭찬해 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림 쪽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자부심을 키우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는 이제 대학교를 가서 어떤 거를 전공해서 직업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이 정도 그림을 잘 그렸으면 보통 그 어머님들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미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대 가면 나중에 그림 잘 그려서 화가가 되든 아니면 또 상업 미술 쪽으로 가면은 또 디자인 쪽으로 가서 또 유명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직업을 내가 좋아서 하는가 우리가 직업하고 좀 달라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사실은. 그거를 혼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앞으로 미대를 가서 그림을 그리면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제 이제 그림 잘 그리니까 뭐 대학교에 가서 뭐 교수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상당히 좋게 본인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름을 날릴 수 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 얘기도 맞죠. 워낙 그림을 오랫동안 이제 잘 그렸으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어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전을 하셨는데, 저는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그림의 길을 간다면 배고픈 인생인데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그거 너무 실망하시겠죠. 그렇게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는 몰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유명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한번 제가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거는. 그럼 조금 더 적성 플러스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오히려 처음에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이거 내용을 아시면은 그래도 무료로 사주풀이 해주는데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라든가 주위에 어떤 본인이 노력해서 좀 뭐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한번, 이 사주라는 건 본능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몰라, 그걸 잘.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뭐 다 몰라. 나도 모르고. 본능을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사주 이름풀이 신청해서 기막힌 장명에 들어가시던 게시판에 넣던
카톡이나 문자로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다 나오죠? 잘 보세요. 사주 이름풀이 무료 신청 안내 010-5833-8867이나 요즘 뭐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일반 전화는 478-6998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기 전에 그럼 이런 어떤 특히 예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타고나신 분이 있잖아. 그럼 그분들이 과연 이것이 직업으로 연결돼서 우리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면으로 이제 가야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서 시샘말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근데 그거는 잘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미대나 홍대미대를 안 가면은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한테 여쭤보든지 간에 내가 그림 한다고 그러면은 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서울미대나 홍대미대를 못 가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어떤 그 성취감 이런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항상 시세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박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신감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이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을 그리시려면은 자 이제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 성인이 돼서라도 먹고 사는데 쉽게 해서 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못 느낄 정도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뭘 해야 돼요? 알바를 해야 되죠. 학원에 강사를 한다든지 뭐 시간 타임으로 해서 뭘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매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쪽으로.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시면서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특징을 보면은 갑신년 을해월 경술일 을유시에 태어났어요. 자,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오행 중에서 안 보이는 글자가 있죠? 이게 뭐죠? 안 보이는 글자가? 토, 금, 수, 목, 화에서 요거 화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화가 없는 이 화는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경금 입장에서 화가 이것이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명예. 이름을 날린다는 거 그 말이야. 이름을 날리는 거. 그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 여기 화가 없죠. 그럼 이름 날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47세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이름 날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운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는데, 대운으로 봤을 때 47세 가야지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좀 뜬다는 거야. 그 너무 늦잖아요. 47세는. 이때는 그야말로 이제 중년화가 순수미술로 치면 이 중년화가가 되는데 이때까지 무명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배고픈 인생이라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운이 이 화운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는 건 명예인데 이게 지금 이 딸내미도 이 화가 뭐냐면 명예를 나타내는데 그 화에 대한 어떤 추구함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또 관심이 있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지금 화가 없기 때문에 화는 뭘 나타내냐면은
실질적으로 화가 갖는 특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 그다음에 예술, 뭐 심리 이런 쪽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혹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 즉 정신 분야 이런 쪽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책을 본다든지 이 정신 어떤 이런 강의 같은 데 나가서 가르쳐 듣고 온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실질적으로 이 어머님은 그거를 잘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너 그림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림 이게 계속 그림만 그리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전공을 하면 반드시 부전공이나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림에 너무 잘 그린다 그러면 반드시 짬을 내서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가 부족하니까 화를 나타내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 컴퓨터를 좀 해도 그냥 좋아요. 컴퓨터, 뭐 전기, 화학, 뭐 에너지 이런 쪽. 그건 뭐 이렇게 취미를 못 하니까 이제 컴퓨터를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 어떤 정신 분야 이런 데 강의를 듣는다. 이거는 너무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계속 그림만 그리려고 해서 그림이 잘 그려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직업적으로 이름을 날릴 만한, 명예를 가질 만한 정도가 되면은 어떤 게 추구가 되냐면 내가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기 때문에 그냥 미대를 가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화가가 되든 혹은 상업적으로 가면은 디자인 쪽으로 가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직업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순탄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쪽으로 직업이 이 화하고 융합이 돼야 되냐면, 이 화는 뭐를 나타내냐면, 화는 이 화 자체가 이제 방송, 그다음 예술, 심리, 건강, 이런 쪽에 화가 발달된 사람은 이런 쪽에 관심 있고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그럼 여기 화가 없죠. 없으니까 뭘 추구하겠어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쪽에. 방송도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는 데다가 이 화의 속성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것이 믹싱이 되어 있는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으로서 직업의 이제 긍지를 가지고 또 재미를 느끼면서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제 권태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복합 융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원래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화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을 찾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제 학교를 가면은,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감목이라는 교육인데, 목은 교육인데, 을목도 교육이고, 감목도 교육인데, 이 감목은 이제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요건 이제 대학 교육으로, 대학의 교육으로. 요거는, 그 다음에 중등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육을 나타내요. 작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작은 개념에. 자, 요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어떤 거냐면 유화가 들어가요. 반드시 유화. 유화가 들어가니까 유화 심리도 괜찮아. 심리는 화니까. 유화 심리. 그 다음에 유화 미술. 그 다음에 심리 치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럼 억울하잖아.
그동안 그림을 잘 그려서 상도 많이 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모든 사람이 알아줬는데 그럼 내가 결국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거를 내가 전공에서는 유아심리나 유아미술, 심리치료 쪽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엉뚱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냐면 이 화를 없는 화를 추구하고 화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속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유아 심리에서 심리, 그 다음에 유아 미술에서 그 다음에 심리 치료에서 심리가 화를 나타내는 것이 화, 심리, 그 다음 예술도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송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그림으로 방송에 표현할 수 있는 방송 무대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 미술 내 그림만 그려서 그 자체가 이름을 날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운상으로도 그래요. 왜냐면 요게 운이 요때 와요. 47세. 요게 화가 왔을 때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날릴 수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요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47세까지 그림 그리면요. 이거 나중에 중간에 탈선해버려요. 그림 그려서 왜 그림 그려서 작품을 넣었을 때 어디 입선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협회에서 혹은 나라에서 어떤 주는 그런 상을 받았을 때 그런 걸 그게 중간에 이렇게 명예를 얻는다는 건 그런 것이 입선이나 뭐 대선 대상을 받는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화운이 늦게 들어가면 이 화가 명예를 나타내는 거야. 이름을 날리는 거죠. 이름을 날리는. 근데 그 이름을 날려면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미대나 홍계미대는 가야 돼. 아니면은 집에 여건이 좋으면 유학을 가서 공부를 오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나마 내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화를 자꾸 추구해. 사람이 없는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있는 걸 찾지 않고 없는 걸 사람이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했을 때, 화를 추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시간에 짬을 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딴짓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 그게 이제 화에 관계되는 거. 본인이 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이나 뭐 정신 쪽에 어떤 이런 거. 또 그쪽과 관련된 일.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고, 혹은 그거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뭐 강의를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 그때는 꼭 그 추천해 줘야 돼요. 너 시간 날 때 이런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화를 추구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취미로라도 이렇게 이 방송, 예술, 뭐 심리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예술 분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것도 하나 여쭤봤는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자 그림을 계속 그려서 나름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이 가능한지도 제가 여쭤봤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시간 내서 뭐 강사로 좀 나가야 되고 또 어디 그림 그려서 뭐 미술 작품을 하는데 또 보조적으로 나가서 시간 타임으로 가서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매진해서 이렇게 내 목적을 향해 갔을 때 그게 자꾸 분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이 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방송예술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니까 오히려 그림을 더 잘 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으로 치면 전공으로 치면은 학교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유아교육 쪽에 왜 이게 유아 어린이 요거는 이제 대학 교육을 받는데 대학교에서
유아 쪽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학 교육을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 유아 심리 같은 거, 유아 그다음에 뭐 유아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화와 관련된 거를 같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 미술이 또 그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쉬워졌죠. 자, 처음에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잘 그렸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미술을 전공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직업으로 바로 연결돼서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이 먹고 산다는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서글픈 것 같은데 그건 뭐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뭘 하든지 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 돈을 직업으로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쉽게 돈 버는 거야, 돈 버. 경제적인 일에 우리가 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화가 이 속성이 이용이 안 되면은 그림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그 직업적성에서 이제 우리가 융합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이제 그림으로만 나갔을 때 내가 이름을 이렇게 날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는 내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실망하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없는 이 화는 이 주인공한테 그게 명예예요, 명예. 그 이름 날리는 거잖아. 그게 언제 47세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림 그려서 이름을 날릴 만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것이 어떤 운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받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명예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라는 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 뭐 그 그림이나 그 그림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런 말 하면 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어느 학교 나온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값이네? 후배를 밀어주겠죠. 같은 값이면. 그건 뭐 인지상정이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림 쪽에 나가려면 학교를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렇게 앞으로 어떤 진행되면서 내가 커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쫓아가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도 좀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본인이 요게 지금 한난 조수 이게 기본적인 이게 분석인데 여기서 보면 춥고 이게 습하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게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몸 상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갑고 습하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몸 관리 잘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운에서 요거 한한 거는 운에서 이게 화가 왔을 때 이것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습하다는 거. 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왔을 때 이게 조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꿉꿉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습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싹 없어지면서 굉장히 상쾌하죠. 사람이 습한 것보다는 좋아한 상태가 우리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운이 이렇게 늦게 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화를 추구하는 본인도 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추구하고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한테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만 그려서 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가 추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직업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직업적으로
이 관심 있게 그걸 찾아보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 갈 때 내가 어떤 거를 전공해야 될지 그거를 잘 고르셔야지 그걸 안 고르시면 나중에요 또 다시 뭐 대학원을 가야 된다 또 이런 세상도 와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내가 추구했던 게 없다는 거는 그림도 잘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운에서 이렇게 좀 안 받쳐줄 때는 내가 또 좀 직업적인 개념에서 봤으면 나름대로 어떤 거를 내가 이 화해 여기서는 화가 없으니까 화의 속성을 내가 이용한 직업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 그걸 한번 참고해서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참고를 이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본인도 또 상당히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